머리말,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자식의 마음은 전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깊고 넓은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라고들 한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때로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말이다. 하지만 그런 사랑을 받은 자식은 과연 부모에게 같은 마음을 되돌려줄까?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바라는 게 없다. 다만 우리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부모가 늙고 약해졌을 때 자식이 부모를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본다면 부모는 그 순간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한 노부부가 아들을 위해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주었지만 정작 그 집에서 며느리와 사돈만 편히 지내고 부모는 환영받지 못한 사연이다. 그리고 그 부모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우리의 삶과 인생관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과연 부모의 사랑은 언제까지 일방적이어야 하는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그리고 부모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이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부모가 사준 집, 그리고 변한 아들. 시용길, 71세. 할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다. 젊었을 때부터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가지 않았다. 오직 하나, 우리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워야 한다. 그렇게 키운 내 아들 최현. 공부도 잘했고 착한 아들이었다. 부모를 내 아버지, 어머니 하며 깍듯이 지냈으며 용돈도 틈틈이 드리는 효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했다. 예쁘고 단정한 아가씨였다. 아들과 딸처럼 지내던 최영기 부부는 며느리도 친딸처럼 아껴주기로 했다. 결혼이 결정되고 며느리의 부모님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우리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는 건 못 봅니다. 집은 있어야죠. 사실 최영기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집을 사줄 생각이 없었다. 자식이 결혼하면 스스로 알아서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내가 간곡히 부탁했다. 여보,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자. 아들 신혼집 마련해주고 우리도 편히 지내자. 그렇게 두 사람은 남은 노후 자금을 털어 아들 부부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다. 이 집은 우리가 사준 거다. 우리 집도 다름없어. 우리가 오면 언제든 환영해야 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아버지. 이 집은 부모님 집이기도 해요. 언제든 편히 오세요. 그렇게 신혼생활이 시작되었고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근데 오늘 장모님이 오시기로 해서.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고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돌려보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오세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가 오겠다고 하면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다. 아버님, 어머님, 요즘 저희 집이 좀 바빠서요. 아, 이번 주는 좀 곤란한데요.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의 집을 방문했다가 30분도 안 되어 며느리에게 쫓겨났다. 이유는 단 하나. 장모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 집은 우리가 사준 거야. 그런데 왜 너희 장모만 편하게 오고 우리는 문전박대 다녀야 하냐?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장모님은 불편해하셔서요. 그 순간 칠영기 할아버지는 깨달았다. 아, 우리가 너무 많이 휘졌구나. 이 아이는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부모의 사랑, 그리고 자식의 대신. 칠영기 할아버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는 옆에서 한숨을 내쉬며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한없이 효자 같던 아들이 이제는 부모를 지레지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당신, 우리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무 많이 휘졌을 뿐이야.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결혼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부모님을 얼마나 좋아했던가. 그때까지만 해도 칠영기 할아버지는 아들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는가? 아들은 더 이상 부모가 반가운 손님이 아니었다. 아니, 손님 계속 쫓아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장모님은 괜찮고 엄마는 안 된다고. 며느리는 시부모를 불편해했다. 사위가 처갓집을 편하게 드나드는 것과는 정반대였다. 며느리의 부모는 시시로 집을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심지어 며칠씩 머물러 가기도 했다. 그러나 칠영기 할아버지 부부는 아들의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일이 되었다. 며느리는 은근한 눈빛과 태도로 시부모가 오래 머무는 것을 경계했다. 처음엔 그저 우연인가 했다. 장모님이 곧 오시니까 다음에 오세요. 집이 좀 어수선해서요. 나중에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아버님, 어머님, 요즘 저희가 좀 바빠서요.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부모는 점점 집에 가기 어려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들에게 넌지시 물었다. 우리도 한번 내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될까? 아들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그리고 아주 미묘한 순간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엄마, 그게 우리 집이 크지도 않고 요즘 많이 바빠서. 결국 거절이었다. 하지만 정작 며느리의 부모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몇 날 며칠을 지내고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웃어 넘기려 했지만 칠영기 할아버지는 참을 수 없었다. 이제는 우리가 집도 사주고 찾아가는 것도 눈치 봐야 한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너무 화내지 마.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 하지만 칠영기 할아버지는 단호했다. 그래, 우리 아들이지. 그런데 이제 과연 부모한테 할 짓인가? 사랑이 강연해지는 순간 감사는 사라진다. 사람은 쉽게 익숙해진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진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도 마찬가지다. 처음엔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던 아들이 이제는 부모를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받는 것이 당연해졌기 때문? 한번 생각해보자. 결혼 전에 아들은 부모님이 주신 용돈 한 장에도 감사해하며 인사를 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부모가 사준 집에서 편히 살면서도 부모가 방문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아들이 되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그 차이는 바로 절표 익숙함과 반연함 결표이었다. 처음엔 감동하고 고마워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점점 무덤덤해지고 나중에는 애초에 부모가 해주는 게 반연한 얘기 길어버린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짙어도 그것이 무시당하는 순간 상처로 변한다. 칠영기 할아버지의 결심. 그날 밤 칠영기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아들을 위한다고 모든 걸 해줬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뭔가 전화를 줘야 할까? 최영기 할아버지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바르게 행동해야겠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주말에 얼굴 좀 보자. 아들은 여느 때처럼 대답했다. 아버지,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최영기 할아버지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그럼 나도 이제부터 바쁘다. 아들은 순간 당황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다. 주말에 보자. 최영기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무슨 생각해? 최영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지각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우리를 먼저 챙길 거야. 그리고 그는 아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부모의 마지막 선물. 주말이 되었다.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만나러 나왔다. 늘 그렇듯 아들은 바쁜 척, 피곤한 척했다. 예전 같았으면 부모님이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면 반갑게 달려왔겠지만 이제는 그저 부담스러운 약속이 되어버렸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아들의 말투에는 예전 같은 애틋함이 없었다. 최영기 할아버지는 속으로 숨을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현아, 우리 이제부터 너희 집에 앉아지로 했다. 아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우리끼리 잘 살려고. 앞으로 우리 생활도 신경 써야지. 아들은 부모가 서운해서 하는 말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대충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운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최영기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뭔데요? 너희 집, 이제 우리가 처분할 거다. 아들은 그제야 표정이 굳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다. 그 집 우리가 사줬잖아. 이제 우리가 결정할 거다. 아들은 갑자기 불안해졌다. 아버지, 그건 좀. 우리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처분하신다며? 최영기 할아버지는 가만히 아들을 바라봤다. 현아, 내가 그 집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도 이 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아버지, 장난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장난 아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다. 그래서 집까지 사줬다. 그런데 내가 그 집에서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를 내치는 걸 보니 이 집이 내 것이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 싶더라. 아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며느리의 반응은 달랐다. 며느리는 갑자기 흥분해서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부모님을 싫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하다 보니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집을 팔면 저희는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최영기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건 내 남편이 알아서 해야지. 장모님이 그렇게 자주 오시는데 혹시 장모님께 부탁해보면 어떻겠니?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다. 아들은 며느리를 말리며 애써 웃어 보였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나 최영기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잘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해준 것이 당연한 게 되어버렸잖아. 그게 문제야. 아내도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제부터 우리가 쓸 돈을 우리한테 쓰기로 했어. 내가 알아서 하렴. 아들은 초조했다. 지금까지 부모님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희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겁이 났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그러나 최영길 할아버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천아, 부모의 사랑도 끝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날 이후 아들은 처음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부모님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부모의 사랑도 끝이 있어야 한다. 아들은 며칠 동안 불안에 시달렸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내 곁에서 지원해주고 챙겨주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다. 아버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어머니도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아버지의 결정을 따르고 있었다. 정말 집을 팔아버리실까? 아들은 생각했다. 결혼 후 장모님이 종종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부담 없이 집을 드나들었다. 며느리도 장모님과 함께 있을 때면 한없이 다정했지만 시부모님이 오실 때면 왠지 모르게 바쁘고 피곤해 보였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부모님을 당연한 듯 대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머니, 오늘은 좀 바빠서요. 아버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집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장모님이 계셔서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부모님을 한 번도 편하게 맞이한 적이 없었다. 장모님이 오시면 밥을 차려 대접하면서도 부모님이 오시면 시간이 없다고 돌려보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주신 집에서는 편하게 살고 있었다.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다. 부모님이 왜 집을 처분하겠다고 했는지,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며느리는 여전히 불만이었다. 아버님, 어머님, 그래도 너무 하세요. 이제 와서 집을 팔면 저희는 어디서 산다는 거예요? 최영기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결혼한 성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며느리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최근엔 이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부모님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부모님의 희생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부모님이 도와주는 것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도 끝이 있어야 했다. 아버지는 결혼 전부터 자식에게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결국 아내의 간곡한 부탁으로 집을 사주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식은 감사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시부모를 불편하게 여겼으며 장모님만 편히 대접받는 집이 되어버렸다. 그럼 이건 부모가 원하는 삶이 아닌 거야? 최영지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들의 후회, 그리고 깨달음. 아들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부모님을 찾아갔다. 평소 같으면 부모님 집에 오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겠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창문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이제 와서 알았어요. 부모님께서 해주신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은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부모님의 사랑이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부모님 인생이 있는 건데
전이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천아,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지 여기는 순간 부모는 상처를 받는다. 아들은 고개를 떨궜다. 앞으로는 부모님께 더 신경 쓰기요. 제 가족만큼 부모님도 소중하게 생각할게요. 최영길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됐다. 하지만 집은 그래도 정리할 거다. 앞으로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야 해. 아들은 처음엔 가만히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이제부터 저희가 우리 힘으로 살아볼게요. 최영기 할아버지는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다. 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았고 부모님 또한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가족은 다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있어야 한다. 그날 이후 최영기 할아버지의 결정은 변하지 않았다. 집은 결국 정리되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깨달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선 안 된다. 아들은 부모님께 집을 돌려드린 후 아내와 함께 작은 전세집을 얻었다. 처음으로 집을 계약하고 대출을 알아보고 돈을 아껴가며 살아야 했다. 비로소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해준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몸소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깨달음은 부모님도 부모님만의 인생이 있다는 것이었다. 부모도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다. 집을 정리한 후 최영기 할아버지와 아내는 여행을 떠났다. 평생 자식을 위해 일만 하느라 어디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우리도 이제 우리를 위해 살아야지. 부부는 제주도로 향했다. 한적한 바닷가를 거니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내는 여전히 어색한 듯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기에 이제 자신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영기 할아버지는 단호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우리 인생을 찾아가지. 너무 늦지 않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깨달았다. 부모의 사랑도 끝이 있어야 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끝없이 희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도 하나의 인생을 가진 사람이며 그 인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한 만큼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아들의 장가 그리고 새로운 관계. 아들도 변했다. 이전까지는 부모님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부모님께 연락을 할 때도 도와달라는 말 대신 잘 지내시냐고 묻는 아들이 되었다. 그제야 부모님과 아들의 관계는 진짜 가족다운 관계가 되었다. 더 이상 부모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지 않았다. 아들도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정을 책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가족은 다시 건강한 관계를 되찾았다. 부모의 사랑, 그리고 삶의 증명. 세상에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그러나 그 희생이 너무 길어지면 자식에게조차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부모도 자식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된다. 하지만 부모가 한 발 물러서고 자식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비로소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된다. 부모의 사랑도 끝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을 이해하는 순간 부모도 자식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최영기 할아버지처럼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떤 자식인가?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이 글을 읽으며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다면 오늘 부모님께 한 통의 전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부모님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